새벽 5시 반, 시골 장터 근처의 허름한 판잣집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70대 노인 영만이 낡은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며 아픈 신호를 보내지만 영만은 익숙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몇 년째인데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일어나야지. 방 한구석에서 늙은 진돗개 백구가 영만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하얀 털에 군데군데 검은 반점이 있는 백구는 영만과 함께 살아온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영만을 졸졸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묘한 총명함이 있었는데 마치 사람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만은 세수를 하고 간단히 몸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구였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는 영만의 뒤로 백구가 따라붙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손수레는 영만의 유일한 생계 도구였습니다. 백구의 목에는 낡은 밧줄로 만든 목줄이 걸려 있었는데 영만이 직접 꼰 것이었습니다. 가죽 목줄을 사줄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백구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밧줄 목줄을 차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고물값이라도 좀 쳐주면 좋겠다. 백구야, 내 사료값은 꼭 벌어야 해. 영만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어제 주워온 폐지 더미가 생각보다 적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요즘 폐지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백구 사료값만큼은 반드시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텨도 백구만큼은 굶길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만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존재는 백구뿐이었으니까요. 장터 입구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고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백구야,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포기하면 안 되지. 백구가 영만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영만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에게 영만은 세상 전부였고 영만에게 백구는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슈퍼마켓 뒤편이었습니다. 어제 밤사이 버려진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만은 허리를 굽혀 박스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주변을 맴돌며 영만을 지켰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이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영만 앞으로 나서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음식점 골목이었습니다. 각종 음식 포장지와 일회용품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영만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캔, 병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백구는 영만이 일하는 동안 주변을 살피며 위험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만은 한 그늘진 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는데 절반은 백구에게 주었습니다. 백구는 영만이 먼저 먹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몫을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그런 백구를 보며 영만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고마워. 오후에는 주택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내놓은 재활용품들을 수거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영만을 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어떤 집에서는 귀찮다는 듯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영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손수레가 가득 찼습니다. 폐지, 플라스틱, 캔, 병, 온갖 재활용품들로 손수레가 넘칠 듯 했습니다.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 영만의 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제법 많이 모았으니까요. 백구도 영만의 기분을 아는지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아저씨가 영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꽤 모았네요. 요즘 부지런히 다니시더라. 저울에 달아보니 생각보다 무게가 나갔습니다. 영만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 사료도 살 수 있고 자신의 끼니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만과 백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두 친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영만의 손때 묻은 목소리 속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백구가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지겠지만 백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만과 백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수입이 괜찮았던 터라 영만의 기분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백구 역시 꼬리를 살랑거리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시내 쪽으로 가볼까? 거기서 더 많이 주울 수 있을지도 몰라. 영만이 평소와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내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는 감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백구는 영만의 결정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는 재벌 회장 강도연이 지방 공장 시차를 마치고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강도연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끄는 거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그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정중히 알렸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강도연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멍, 멍, 멍.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평범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긴 울음소리였습니다. 저게 뭐지? 강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한 마리의 진돗개가 차량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온몸으로 차량을 막아서며 계속해서 짖어댔습니다. 목줄을 끌고 뒤따라온 영만이 당황한 채 달려왔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영만이 연신 사과하며 백구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걔가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강도연의 오랜 경험상 동물들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키웠던 개가 떠올랐습니다. 그 개도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짖곤 했었습니다. 운전기사 씨, 잠깐만요.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세요. 예, 회장님 무슨, 그냥 바꿔주세요. 빨리요. 강도연의 지시에 따라 급히 다른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백구는 강도연이 다른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영만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백구를 데리고 물러섰습니다. 백구야,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니? 영만이 백구를 보며 중얼거렸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강도연이 탄 차량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탄 차량이 출발한 지 불과 10분 후였습니다. 갑자기 호텔 앞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강도연이 타려던 검은색 세단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파괴됐고 만약 강도연이 그 차에 타고 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대체 무슨 일이? 강도연은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까 그 진돗개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개가 나를 구한 건가?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했고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폭발 원인을 조사하던 중 차량 하부에서 폭발물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테러였습니다. 영만과 백구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구가 무언가를 미리 감지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구한 거니?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지? 백구는 영만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 암살 미수 사건, 의문의 폭발물로 차량 전소, 그리고 재벌 회장을 구한 신비한 개라는 제목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백구와 영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만은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받아본 적 없는 그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백구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너무 시끄러워. 영만이 백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도연의 비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아까 그 개를 키우시는 분이신가요? 저희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영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비서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노인 영만과 그의 반려견 백구, 그리고 재벌 회장 강도연의 삶이 하나로 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영만은 생전 처음 고급 승용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영만 옆에 얌전히 앉아서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비서가 정중하게 모셔간 곳은 시내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 꼭대기층에 강도연의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강도연이 직접 나와서 영만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며 살아온 영만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정중하게 대한다니요. 아, 아닙니다. 제가 뭘? 영만이 당황해하자
강도연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이계가 내 목숨을 구했소. 그냥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회장실은 영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창문으로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값비싼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함부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영특한 개군요. 어떻게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강도연이 백구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백구는 강도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백구가 평소에는 얌전한 편인데 그날은 유난히 흥분해서 영만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이런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도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만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의 장남 강민수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아버지와 달리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회장실에 들이시다니. 강민수가 영만과 백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영만은 위축되어 몸을 움츠렸지만 백구는 강민수를 향해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다. 은인이라니요? 그냥 우연히 개가 짖은 것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일을 크게 다루면서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지 않느냐? 강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강민수는 계속해서 영만과 백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상하게 보도하고 있고요.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사실이다. 이분 덕분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부자간의 대화를 지켜보던 영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서. 영만이 일어나려 하자 강도연이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당신께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무슨 보답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당신과 백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강도연의 진정성 어린 목소리에 영만은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민수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우연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어. 강도연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보통 계획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이계가 초능력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민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구가 강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초능력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다. 강도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당신과 백구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백구가 다시 한번 저를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강도연의 말에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가문의 품위보다 생명이 먼저다. 강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만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영만이 백구에게 물어보자 백구는 강도연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조금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영만의 대답에 강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강민수는 붕괴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강민수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영만과 백구는 강도연의 저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로운 생활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도연의 저택은 영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정원과 우아한 건물,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까지. 영만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구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세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당신과 백구가 머무실 방입니다. 강도연이 안내해준 방은 영만이 살던 판잣집보다 몇 배는 넓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가구들, 그리고 백구를 위한 쿠션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너무 과분합니다. 영만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만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강도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다른 가족들은 영만과 백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민수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민수의 아내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영만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만은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았고 백구는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실 건가요? 강민수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영감과 걔를 언제까지 집에 둘 건지 묻는 겁니다. 강민수의 무례한 말에 영만은 위축됐지만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했습니다. 민수야, 말을 조심해라. 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또 시작이군. 강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영만이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는 계속해서 정원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강도연을 구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이 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을 보내볼게요. 강도연이 즉시 경비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후 경비원들이 차고 근처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차고 안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만약 폭발물이 터졌다면 저택의 일부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또 백구가 위험을 알아챈 거네요.
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백구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강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계가 온 다음부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강민수의 의심에 찬 시선이 영만과 백구에게 향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뭘? 영만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강민수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우연이 아니라 백구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거야. 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민수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계가 정말로 초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폭발물 조사 결과 전문적으로 제작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폭발할 예정이었는데 백구가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면 큰 참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집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영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민수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영만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불신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설마 가족 중에 강도연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강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영만과 백구를 적대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사람들이 온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강민수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강민수의 아내도 동조했습니다. 한편 영만은 백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오히려 이 집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백구는 영만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너도 뭔가 느끼고 있구나. 이 집에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는 거니? 백구가 저택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족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건가? 강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백구가 정원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집을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이제 강도연의 저택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백구는 앞으로 또 어떤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평화로웠던 저택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불신은 깊어져만 갔고 특히 강민수의 적대감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영만은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집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영만이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영만의 마음을 아는 듯 슬픈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이 회사 업무로 외출한 사이 강민수가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영만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영감,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강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힐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강민수 뒤에 선 직원들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영만은 위축됐지만 백구는 영만 앞으로 나서며 강민수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걔까지 주제를 모르는군요. 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머물라고 하셔서. 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을 어지럽히면 안 되죠. 그때 백구가 갑자기 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시끄럽기까지 하네요. 정말 못 참겠습니다. 강민수가 화를 내며 백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집 개들도 이런 잡종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강민수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영만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사실인데. 당신들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요. 바로 그때 강도연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저택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강도연이 영만의 방으로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강민수가 태어난 척했지만 강도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인사차 들렀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만의 표정과 백구의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영만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도연이 직접 물었습니다. 영만은 망설였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강민수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따라와 봐. 강도연이 강민수를 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자간의 심각한 대화가 오갔지만 그 내용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강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는 몇몇 회사 임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정신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회사 경영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강민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빛이 어렸습니다. 다음 날 강도연은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영만과 백구는 평소처럼 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갑자기 여러 명의 남자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수가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감, 이제 정말로 나가셔야겠습니다. 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아버지는 지금 안 계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강민수의 지시에 따라 남자들이 영만과 백구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영만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우리 집안을 박살내고 있잖아요. 강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영만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이게가. 강민수가 화를 내며 백구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영만은 저택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백구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저택 뒤편에 갇혔습니다. 백구야, 내가 널 지켜야 하는데
영만이 저택 담장 너머로 울부짖었습니다. 백구도 영만을 향해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멍, 멍. 그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무력해서. 영만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백구와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계속 영만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주인에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백구야. 내가 반드시 널 데리러 올게. 영만이 다짐하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백구를 되찾을 힘이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방해물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음모가 그의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택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백구가 제일 먼저 달려와 반겼을 텐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만 어르신은 어디 계시나? 강도연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하인이 머뭇거리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젊은 도련님께서 오늘 오후에. 하인의 말을 들은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급히 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영만 어르신과 백구를 어떻게 한 거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한 겁니다. 강민수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제가 나선 겁니다. 부자간의 격렬한 말다툼이 이어졌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50년 전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강도연이 작은 진돗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녀석? 참 오래됐네. 강도연이 사진 속 진돗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강도연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가장 아꼈던 것은 바로 작은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름은 하얀이였습니다. 하얀이는 백구와 똑같이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빛이 백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하얀이만은. 어린 강도연이 아버지에게 애원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하얀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어린 강도연은 하얀이를 산속에 버려야 했습니다. 하얀이는 끝까지 강도연을 따라오려 했지만 강도연은 돌을 던지며 쫓아냈습니다.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로는 하얀이가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얀이는 멀리서 강도연을 바라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평생 강도연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린 강도연도 몰래 울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이후로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얀이를 버린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강도연이 백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의 정체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급히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구의 혈통을 추적해 본 결과 백구는 바로 하얀이의 후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증손자뻘 되는 개였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나를 살린 건 옛날 내가 버린 아이의 후손이었구나.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얀이를 버렸던 죄책감이 평생 그를 괴롭혔는데 그 하얀이의 후손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하얀아, 내가 보낸 거니? 나를 용서해 주는 거니? 강도연이 하얀이의 사진을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영만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장터 근처의 판잣집에서 영만을 발견했습니다. 영만은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백구 없는 하루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 강도연이 영만을 부르자 영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동을 일으켜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강도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됐나요? 영만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저택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영만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도연이 하얀이와 백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백구가 회장님을 구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버린 개의 후손이 저를 구해준 거니까요. 강도연의 말에 영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어르신,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백구와 어르신을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도연의 다짐에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또. 민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백구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서 데리러 가시죠. 영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자신을 구한 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버린 죄책감을 씻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도연은 모든 가족과 회사 임원들을 저택 대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누구도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민수는 아버지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불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도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진실 말씀이신지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암살 시도들, 그 배우를 찾아냈습니다. 강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진범이 밝혀지는 것일까요? 아버지, 설마.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 강도연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강민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강도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나를 제거하려 했지? 첫 번째 폭탄도, 두 번째 폭탄도
모두 내가 설치한 것이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강민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반응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증거도 있다. 내가 폭발물을 구매한 기록, 공범들과의 통화 내역,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강도연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뭐,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고.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민수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강도연의 선언에 강민수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강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언제까지 회사를 혼자 차지하고 있을 건가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개와 거지 영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강민수가 영만과 백구를 모독하자 강도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은인을 그렇게 말하다니. 은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냥 운 좋게 개가 짖었을 뿐이에요. 부자 간의 격렬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강민수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단도였습니다. 강민수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가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뒤편에서 쇠사슬을 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백구가 회의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영만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영만이 상황을 보고 외쳤습니다. 백구는 번개같이 달려가서 강민수와 강도연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강민수의 칼은 백구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백구야. 영만과 강도연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백구는 상처를 입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용맹하게 강민수를 견제했습니다. 이런 개가. 강민수가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백구는 재빠르게 피하며 강민수의 팔을 물었습니다. 아! 강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들이 달려와 강민수를 제압했습니다. 나라고. 강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영만이 백구에게 달려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또 나를 구해줬구나. 강도연이 백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힘들어하면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강도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민수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 한 마리가 뭐라고. 개 때문에 집안이 망해가고 있어. 민수야, 망한 건 내 마음이다. 강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 개는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줬어. 하지만 넌 2번이나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 강민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개와 거짓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그때 깨닫게 될 거라고요. 강민수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만 어르신,
백구는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강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백구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용감한 개네요. 주인을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수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영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강도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아픈 것도 잊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끝났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가족 내부에 있었고 백구가 그 위험으로부터 강도연을 지켜낸 것입니다. 둘의 눈빛이 겹치며 운명의 끈이 더욱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백구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해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수는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수감됐고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구의 상처도 완전히 나았고 영만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만 어르신,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시네요. 강도연이 영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영만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백구와 함께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영만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백구와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강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영만 어르신께서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계시게 됐습니다. 강도연의 발표에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우리 회사의 특별 보안 담당관입니다. 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영만 옆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걔를 보안 담당관으로 임명하시는 건가요? 한 임원이 의아해했지만 강도연은 진지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2번이나 위험을 미리 감지해냈습니다. 이보다 뛰어난 보안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고 강도연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영만은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때로는 강도연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의 경험과 지혜는 강도연에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르신,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도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돈보다는 사람, 이익보다는 의리를 택하시면 됩니다. 영만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에 강도연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가난했던 거 아닌가요? 강도연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백구가 있었으니까요. 영만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강민수의 잘못된 정책들이 수정되면서 회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은 강도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해진 것입니다. 회장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 임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더 자상해지신 것 같아요. 영만 어르신 덕분인가 봐요. 직원들은 영만과 백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연은 영만과 백구와 함께 저택 뒤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만 어르신, 백구가 우리에게 온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강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런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요. 영만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처음 백구가 제 차를 막아섰을 때는 그냥 이상한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구도 그랬을 거예요.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을 거예요. 영만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영만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강도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강도연의 손을 하찼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영만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새 친구는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연은 예전과 달리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강도연이 영만에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입니다. 영만이 답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택 마당에서 석양을 함께 바라보는 영만, 강도연, 백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낸 자랑스러움과 이제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내 지켜냈다. 백구의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가난한 노인과 진돗개, 그리고 외로운 재벌 회장이 진정한 가족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영만과 백구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강도연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